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드리님, 명진스님 얘기 하셨네요, 결국. 예. 근데 뭐 명진스님 얘기는 뭐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할게요. 예. 예. 자, 네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이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판결 불복 빌드업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불복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참네. 얘네들은 참 잘 끌어다 붙여요. 그렇게 논리 따지고 그게 앞뒤가 맞느냐는 식으로 잘 시비 걸면서 지들 하는 말은 정말 논리고 앞뒤고 하나도 안 맞아요. 자, 1심이에요. 3심 최종심이 아니라 1심이에요. 1심 불복하면 상소하면 되죠. 항소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걸 하기 위해서 빌드업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만약에 3심으로 거의 결판이 나는 정도다. 그러면은 뭐 판결 불복을 위해서 빌드업 한다 라는 억지가 그나마 좀 말이 될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심이잖아. 불복하면은 항소하면 되면 그만이지. 빌드업까지 왜 해? 빌드업 안 해도 항소장 하나만 떡 내면 그냥 판결 불복이야. 근데 뭐 되게 뜬금없을 뿐만 아니라 앞뒤 내용이 하나도 안 맞죠. 도대체 이 얘기를 한동훈은 왜 했을까요? 논리도 안 맞고 뜬금없고 한마디로 맥락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꽤 여러 언론들에서 한동훈 말을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검사들도 최근에 이 얘기를 많이 떠버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주면 네 번째 주제는요. 뜬금없는 판결 불복 빌드업, 이거를 한동훈이 거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판사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판사들이 개기기 시작했어. 판사들이 개기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뭔가 좀 기름칠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판사들을 다독거리고, 판사들을 다독거리려니까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긁거나 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한동훈의 검사 탄핵,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재명의 판결 불복 빌드업, 정쟁 중단 선언 제안도, 뭐 이렇게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아이 참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냐.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항소만 하면 되는데 뭔 빌드업까지 해? 아니 빌드업 하려고 검사들 탄핵까지 한다고? 검사 탄핵 안 해도 빌드업 안 해도 항소장만 내면 1심이야. 판결 불복 돼요. 진짜 말이 안 되죠. 무슨 개소리야. 자, 근데 이 개소리를 한동훈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그럴싸하게 떠버립니다. 뻔뻔스러운 얼굴, 정말 역겨운 얼굴이지만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법안의 강행 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 그리고 재발의라는 이런 도돌이표식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 탄핵 소추권의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 최근 이 대표님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네, 보셨죠? 참네. 참 개소리도 뻔뻔스럽게 그럴싸하게 하네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최근에 판사들의 분위기가 대단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검찰에서 뭔 주장을 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판사들이 아닌 건 아니다. 특히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꼬박꼬박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최근에 성남지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남FC 관련 이 재판에서 이 담당 판사가 꽤 검찰을 많이 괴롭히는 중입니다. 뭐라고 괴롭히고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재판에 들어와 있는 검사들 중에 다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이 있다. 얘네들이 여기에 왜 와 있냐? 원래 검찰청에는 관할이라는 것이 있고 그 관할을 위반하면 재판이 무효가 된다. 그런데 여기 왜 와 있냐?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우리 이거 정상적인 법대로 우리 검사 대리 이 발령을 받아서 온 겁니다. 그래? 그럼 관련 자료 한번 내놔봐. 인사발령장 한번 내놔봐. 이 자료를 못 내놓는 거지. 인사발령 안 받고 온 거야, 이제. 자, 사실 이 문제는요, 그 전부터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건데, 한 번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거론은 했지만, 실제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재판 무효된다? 라고 엄포를 놓은 적도 있지만, 진짜로, 야, 자료 내. 안 내면 진짜 확 다 그냥 무효시킬 거야. 라고, 예, 눈앞에 들이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성남지원에서는 하는 거야. 그 검사들이 지금 바짝 긴장했지. 도대체 이게 뭐지? 얘네들 왜 이러지?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렇게 판사들이 검사를 향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파견 근거가 없는 검사는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검찰이 좀 비상이 걸린 겁니다. 도대체 왜 판사들 분위기가, 재판부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해졌냐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들도 좀 알아본 겁니다. 그 알아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예, 판사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검찰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끌려갔다가 나중에 뒷감당을 해야 될 때 검찰이 우리까지 책임질 수 있나? 야, 솔직히 지금 검사들 니들 탄핵당하고 있잖아. 니들 법 어겼다고 탄핵당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탄핵당했을 때, 판사가 탄핵당했을 때 니들이 우리 책임질 수 있니?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절차상 하자, 위법이 있다고, 이거는 사실 절차상 하자는 이건 뭐 직방이거든요. 이건 걸려요. 탄핵을 안 당할지는 모르겠으나 탄핵 사유가 돼서 소추까지는 될 수도 있거든. 절차상 하자는 그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탄핵 소추를 당하면은 헌재에 불려 나가고 언론에 얼굴 나가고 온 국가적으로 개망신을 할 건데 난 그거 자체가 싫다. 이거 자체를 니들이 막아줄 거냐? 검사들은 니들 검찰 출신 그 국회의원들, 국힘당 애들이 막아주지. 나는 누가 막아주는데? 판사는 누가 막아줄 건데? 니들이 막아줄겨? 안 막아주잖아. 못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도 야, 이거는 좀 억지 아니니? 라는 얘기들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판사들이 아주 지금 좀 꼼꼼하게 지금 따지고 든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와 똑같은 것이 뭐냐면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또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 여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몇 가지는 딱 거기에 그냥 완전히 얄짤없이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검찰이 10월 달에 결론이 나네, 11월에 결론이 나네,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거네 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바로 그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둘 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거법이고 나발이고 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두 사건 중 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냥 내가 내 얘기를 한 거야. 내 입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내 견해를 얘기한 거야. 내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위증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닌 겁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부분은 정말 치명적인 게 자, 뭘 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럽니까, 검찰이? 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그거죠. 내가 김문기를 잘 몰랐다.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한 거랑.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내가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협박받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정말 개인의 주관 아닙니까? 누구를 기억한다, 기억 못한다. 내 주관이야. 협박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위협을 느꼈으면 협박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내가 위협을 느끼면 협박받는 거 아니야. 개인의 주관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만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보십시오.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곤란할 때 제일 쓰는 말이 뭡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기억나지 않는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는 몰라. 거짓말을 해도 잘 몰라요.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아는데 잘 모른다라고 해도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법정에서
피고인이든 증인이든 곤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협박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리고 주관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거 어디서 한 겁니까? 국회에 나가서 그것도 국회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죠. 근데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은 국회 밖에서 처벌 안 받습니다.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지 국회에서 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고발을 해야만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국회법이나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처벌 안 받습니다. 이거는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애시당초에. 직방이에요, 이거는. 직방. 위증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뭐 위증교사인데, 이미 사람 다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무슨 위증교사야. 참. 자, 이처럼 이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성립이 애시당초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사면 이 사건은 성립이 안 된다.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거나 뭐 기껏해봤자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공소기각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느 판사가 유죄를 내렸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뒷감당해야 돼. 엄청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무슨 뒷감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검찰의 주장대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이 판사는 나중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적어도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여론의 질타를 안 받는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 안 있겠죠. 엄청난 비난을 쏟아낼 겁니다. 지금 장용진을 비롯해서 숱한 민주 진영의 유튜버들이 이 판사가 누군데요? 하면서 탈탈 털겠죠. 근데 그런 거를 감내해낼 수 있는 판사는 드뭅니다. 당장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판단에 이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법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이런 거는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 판사가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요. 진짜 언젠가는 반드시 탄핵 한번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판사들이 용인하겠습니까?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탄핵은 피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질타, 그 다음에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비난, 지들이 어떻게 견딜 건데? 그걸 검사들이 막아줄 수 있나? 못 막아줘. 그럼 어떻게? 판사들이 오롯이 다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판결 불복 빌드업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사 탄핵 이런 거 막 하게 되잖아.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보세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비난 여론이 있는데 검찰을 향하던 비난이 판사한테 더 가겠죠. 그걸 판사들이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겁내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한테 혹은 한동훈한테 얘기하겠지. 야, 니들한테 해주고 니들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야,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도 목이 날아갈 것 같아. 우리도 위험해. 욕 엄청 먹을걸? 나 겁나서 못하겠어. 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우는 소리 하는 판사들을 달래려면은 한동훈이 됐든 검찰이 됐든 달래야지. 어떻게 달랠까?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야, 너 판결 불복 빌드업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판사 욕하지 마. 이 말이라고 이게. 판결 불복 빌드업. 판결이 불리한 판결 나오더라도 판사 비판하지 마. 이 말이거든. 판사 비난하지 마.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러잖아. 지들한테 불리한 판결 나와도 판결에 대해서 비판 안 하겠다. 니도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 이랬잖아. 지금 겁나는 게 그건 거야. 당장 11월 달에 판결이 나올 건데
응? 판사들이 뭐라 그러냐? 야, 니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우리 도저히 여론이 겁나서 못 해주겠어. 라고 하니까 야, 여론 걱정하지 마. 이재명이 욕 안 한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판결 불복 빌드업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다? 지금 재판 돌아가는 판때기가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검찰한테 되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거지.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판결은 안 나올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여론이라도 어떻게 유도해 보려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한 겁니다. 말이 그럴싸해서 판결 불복 빌드업이지 판사 비판하지 마. 판사들이 그게 무섭대. 그래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판결 못 해주겠대. 그러니까 판사 비판 안 한다고 하면 이재명한테 불리한 판결 나올 거야. 알겠지? 하지 마. 이거고요. 달리 말하면 지금 판사들이 이재명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기울어 간다라는 거지. 요거를 다시 반대방 끌고 오려고 뒤집으려고 하는 소리다. 요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요. 아마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참 드물 겁니다. 판사들, 검사들 이들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될 텐데 판사, 검사 그 직군을 거쳐왔던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즉, 지금 한동훈이 저렇게 나온 거는 판세가 불리하게 흘러간다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린 여기서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춤거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또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어. 더 우리는 신경 바짝 곤두 세우고 두 눈 부릅뜨고 서초동을 노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